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저기 태풍 피해 없으셨죠? 네. 그쪽은 바람 안 그 예보에 사실은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고 예보가 돼 있었는데 그 전 시간 9시에서 12시 사이에 바람 불고 그 위에는 아예 오히려 저 그날 밤 빡셌거든요. 그냥 혹시 몰라서. 특히나 여기도 이번 시간에는 풍랑,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옆에 이게 있네요. 원래 여기서 이걸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 기술로 떠나는 진중마을 시간여행. 이게 이제 지역별로 그 테마 이름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디는 뭐 미술에 빠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미술과 뭐 동네방네 아마 이게 그 비슷한 내용일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많이 이렇게 좀 다녔었어요. 근데 이 풍란을 한 거는 제가 그 여기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전문으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몇 번 했었어요. 자, 이 풍란이 뭐 어떤 식물인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아시는 게 더 낫겠죠. 이건 이제 난축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난축과는 전 세계에 한 800여 저기 중에 속에 한 6만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네오피네티아 속이라고 표현하는데 학명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가 있죠. 일단 풍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갖고 있는 소형 풍란 계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엽 풍란 계통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자, 풍란은 우리가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래서 단자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자엽. 근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받고 또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전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육이를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다육식물은 대부분 쌍떡잎 식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자엽이고 외떡잎인데도 다육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식물 온대 지방에서 사는 식물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류상으로 어떻게 하냐면 C3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은 우리가 다육식물처럼 캠식물이에요. 캠식물의 역할은 뭐냐? 자, 우리 산에 가면은, 낮에 산에 가면은 신선한 우리 산소를 마신다고 표현하죠. 식물에서 내뿜는. 근데 얘네들은 반대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를 축적을 했다가, 밤에 이제 식품 공장을 가동하는데, 그때 이제 산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침실이 있는 방 또는 거실에 놨을 때 그 효과가 좋은데, 대부분 우리가 한번 그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거실에 있는 시간대는 주로 낮에죠. 침실에는 밤에죠. 그러면은 낮에 산소를 내뿜는 건 거실에 놓고 밤에 그 산소를 내뿜는 건 침실에 놓으면 되겠죠. 바로 이 식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내뿜는, 또 집에서 내뿜는 악취들이 있습니다. 악취들이 있는데 그거를 얘들이 잡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아민유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아민유하고 향기 이런 것들이 악취와 결합을 해서 그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최근에 뭐죠? 초미세먼지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그거를 잡아서 분해를 해서 자기들 먹이로 씁니다. 즉, 우리는 이제 식물은 먹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비료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내뿜는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칭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물질은 우리 심신 안정을 줘요. 내가 좀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나는 좀 누구하고 좀 다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분들 식물 가까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 이유가 여기서 내뿜는 것들이 주로 심신 안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신경을 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게 뭐고 이런 것들. 자, 얘가 꽃을 피는데요. 꽃 피는 시기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면은 6월에서 7월 사이겠죠, 그죠? 네, 그때 주로 꽃을 피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희 지금 5월달에 피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하면 일찍 핍니다. 그러니까 봄에 야생화 전시 때가 언제예요? 주로 4월이죠. 네, 3월 말에서 4월 이쯤에 이제 이 전시에 야생화 전시를 많이 하는데 이 꽃핀 걸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석부장, 목부장 해가지고 굉장히 큰 데다가 많이 붙여서 한 뭐 100여 쪽, 200여 쪽 붙여가지고 꽃이 피면은 이런 공간에 그게 하나 정도 있다면은 향이 취할 정도의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실에서 요 하나 정도만 핀다 하더라도 그 향은 이게 또 오래 가요. 화기가 난과식물은 대부분 화기가 보름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일반 꽃들은 그렇게 안 가잖아요. 꽃 맺는 시기도 길고 펴서 향기를 내뿜는 시기도 굉장히 길은데 난과식물이에요. 어떤 거는 진짜 40일 동안 가니까 굉장히 길죠. 예, 그런 정도로 이 역할을 하는 식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옛날 선비들 조선시대나 이쪽에도 이걸 키웠나 안 키웠나 그 문헌을 보면은 키웠습니다. 특히 북쪽에서는 못 키웠어요. 어르신 보니까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차마메티나 이런 데다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네. 방에다 키우지는 않았죠. 옛날에 방에 화나지 않았잖아요. 뭐 호롱불을 밤에는, 낮에는 그 추위 때문에 창이 굉장히 작았죠. 문 하나에 창 있는 집 없는 집 이런 정도로 대부분 없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녀 밑이나 처마 밑에 이렇게 달아서 키웠더라고요. 그 풍부를 즐긴 거죠. 묵객 시인들이 주로 이렇게 즐겼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 자생지를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없어요. 보령지방에는 없고 전남 해안지방 또는 경남 해안지방 일부 내륙에서 조금 발견도 됐다 그러는데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주도에 특히 많고요. 요와 유사한 상록, 이건 상록이잖아요. 겨울에 낙엽이 안 져요. 요거보다 작은 난초들이 제주도에 요와 비슷한 난초들이 있는데 비자란이라는 게 있고요. 금자란 또는 금산 자조난초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록이면서 아주 작은, 더 작아요. 키가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제법 크니까 감상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콩짜개도 콩짜개를 아세요? 네,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콩짜개인데 그거는 상록인데 이파리가 동그란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 멸종위기 1급일 거예요. 그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잘 클 줄 알고 그놈을 전부 다 채취해서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분 저장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걔들은 잘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콩짜개 난초를 키우지 말라고 저는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이쁘던데요. 콩짜개가요? 네. 키우는 거 보셨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콩짜개 난과 콩짜개 덩크라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콩짜개 덩크를 보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사리 지리류에 속하기 때문에 다르고, 뿌리 보면 알아요. 뿌리가 이렇게, 얘들 뿌리 특징이 특이하죠. 난과식물 뿌리가 이렇게 약간 굵고 겉 표면은 스펀지 조직으로 되어 있고 안에 목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생란과 부생란이 있는데 지중식물이라 해서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이 있고
난과식물 중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위나 나무에 붙어 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수관을 막지 않는데 지중식물이 겉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 춘란이나 신비대운 계통이 그래요. 걔네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프층이 생겨가지고 수관을 막아서 그 부분이 죽어요. 근데 얘는 안 죽어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얘들 번식 어떻게 할까요? 꽃 피니까 열매 씨를 막 맺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식물은 씨 눈이 있고 배젖이 있죠. 배젖이 뭐예요? 걔들이 틀 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그죠? 쌀이나 보리, 그 바로 배젖 부분을 먹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씨 눈이 있어요. 씨 눈이. 그러면은 혼자 바라 못하죠. 네, 혼자 바라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난균이에요. 땅속에 있는 난균의 도움을 받아서 라이좀이라는 걸 만들어요. 생강근 또는 괴근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비로소 그 세력이 되면 그때서 신학, 즉 새싹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진화된 식물이라고 해요. 네, 굉장히 독특한 그 생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왜 키우는지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렸고, 생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이로움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얘들은 이제 배양하는 방법. 자, 착생란이라고 했잖아요. 착생란. 일단 이거 설명할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고요.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물리기예요. 물리기. 예, 수태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좀씩 있는데 여기 이제 새 거를 각자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자, 요거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풀면 풀어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벌써 풀으신 분 계시네요. 손 들이고 펴가지고. 자, 아직도 10분이 안 오셨습니다. 하얗을 것 같아서. 예. 나도 밀어야 자, 이렇게 풀러보시면 안에 죽은 뿌리도 있는데요. 그 죽은 뿌리 제거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보면은 뿌리가 자, 요거하고 지금 앞에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대역통란이라는 건데 생태가 너무 흡사해요. 근데 이 대역통란이 키우기가 더 까다로워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다 있는 게 아니고 저기 홍도에 자세한 거예요. 홍도. 네. 홍도 아시죠? 흑산도 바로 흑산도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은 보이잖아요. 자, 어느 정도 털어내셨으면 자, 근데 이게 이제 먼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굴피라고 그러죠, 굴피. 자, 강원도 지역 사람들 가면 이걸로 지붕을 합니다, 지붕. 네. 거기는 이렇게 크거든요, 나무가. 이쪽은 이제 이렇게 큰 나무는 못 봤는데, 그걸 벗겨보면 이거보다 더 두껍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콜프층이라고 하는데, 콜프층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게 지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자, 주로 이 남해안에서도 이런 참나무류에 얘네들 잘 붙어요. 그러니까 요 콜프층에 약간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앞에 지금 이제 수태를 조금씩 가지고 계신데요. 이거는 실제로 쓰이는 건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애시당초 영양분이 없어요. 근데 수분을 보습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요 정도밖에. 네. 자,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써 보셔도 되는데, 자, 그리고 제가 전주에 말씀을 안 드렸다시피 집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실을 가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천상,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쓰실 수 있겠네요. 그죠? 두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 분. 다 되네요. 뭐 이거 충분하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네. 그죠? 예, 저도 하나 쓰고요. 이걸 살아갔더니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랬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우스함에 자기가 쓰던 거를 주더라고요. 그냥 안 팔렸대요. 아니 우리 아유, 근데 이거- 있는 가정이 네, 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집안에 다 실을 다 했어. 다 있을 건데 당연히. 아, 저는 이거 파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러요. 그게 없는 저기는 근데 돌에다 할 때는 본드로 붙이는 선생님 쓰세요. 본드로 아, 예. 붙이는 거예요? 돌에다 할 때는? 아, 본드로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돌에다 실로 감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아, 본드를 붙이면 얘들 뿌리 조직으로 그 본드가 그걸 무테이트라고 하죠. 이 파고 들어가서 그 수관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로 감아서 얘가 생장점이 나와가지고 그 부착해야 되는 그 콜크나 또 해고라고 있어요. 좀 비싸요. 해고는 요만한 하나에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 해고나 아니면 돌에 붙일 때 이제 은흙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철사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먼저 오늘 좀 일찍 끝날 수 있어요. 네.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 좋죠. 네. 자, 자기가 붙일 위치를 설정을 하시고요. 보면은 홈이 대부분 있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최대한 얇게 이 높이와 같이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보이시죠? 네. 자,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골피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자, 저 잠깐 보세요. 이렇게 밀어 넣어지죠? 네. 여기다? 네. 자, 제가 이거 좀 쓸게요. 이거 많이 필요 없다네. 여기다 나 이렇게 다 붙이는 줄 알고 막 두 개 하려고. 욕심을 내셔가지고. 네. 가만히 욕심이 많지요? 아니, 그건 다 그래요. 아니, 어디가 내가-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가질러 뭐 다니고. 여기저기 조금씩 훔쳐가면 되겠네요, 제가. 아 여기도 나고요. 이런 거 다세요 여기도. 꼭꼭 누르면 잘 들어가요. 네. 너무 세게 누르면 부러지는 거 아시죠? 너무 이거 해주려니까 얘가 좀 홈이 좀 있나? 예? 나도 뺏기는 거 같았더니. 그래도 좀 훔쳐가요, 근데. 이런 얕은데? 너무 없어. 나도 홈 없는 것만 가졌더니. 홈이 없으면 더 얇게 피세요. 그러면 돼. 네. 자, 요 정도로 하면 돼요. 요 정도. 보세요. 아, 예. 네, 많이 안 넣죠. 왜 그러냐면 이 뿌리가 이 해골안에 이 저기 굴피를 붙들어야 돼요. 그 붙들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홈이 없어갖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진작에 알려주지.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넣어서 초기에 수분을 머무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게. 네? 그 습기를 좀 네, 매일 스프레이를 하셔야 돼요. 예. 물 뿌리게. 아, 그 우리말이죠. 제가